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8일 화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미일 양국 정상이 정상회담을 갖고 안보와 경제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키로 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과거 침략 역사에 대한 반성 등은 성명에 포함되지 않았고요. 아베 총리는 기자회견 답변에서 군대 위안부 문제를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고노다마를 계승하겠다는 입장만 다시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이강덕 특파원입니다. 백악관 앞마당에서 열린 성대한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아베 일본 총리를 극진하게 맞았습니다. 가끔 일본말까지 섞어가면서 아예 처음부터 미래를 역설했습니다. Ours is an alliance focused on the future, the security of our nations and the world, trade that is fair and free. 곧바로 이어진 정상회담은 미일 동맹 강화와 호혜적 경제 파트너십 구축, 그리고 중국 견제를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 발표로 이어졌습니다. 새로운 방협력 지침을 동맹에 업그레이드하며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TPP 무역 협상은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일본의 과거사 관련 반성이나 사과 등은 공동성명에 포함되지 않았고 아베 총리는 군대 위안부 관련 질문에 준비한 답변을 읽었습니다. この談話は提唱し、見直す考えはありません. 가슴 아프다는 표현 등은 그대로지만 고노다마 계승을 조건 없이 언급한 것은 과거와는 조금 달라진 접근입니다. 미일 양국 정상은 다방면에 걸친 미래 협력을 강조하며 현재까지는 찰떡 공조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에서 KBS 뉴스 이강덕입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의 과거사 사과를 촉구하는 미국 언론과 한인 사회단체들의 압박 수위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사과 촉구 기사와 사설을 썼는가 하면 수백 명의 한인들은 연설이 예정된 의사당 앞에서 대규모 항의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어서 워싱턴 이주환 특파원입니다. 미 의사당 앞 잔디밭에 재미동포 2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아베 총리의 의회 연설을 하루 앞두고 과거사 반성과 사과를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역사의 산증인 피해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똑똑히 아베 눈앞에 보여립니다. 내일. A leader who denied war crime in his own nation's recent history should not be welcome to stand before our Congress. 미일 정상회담이 열린 백악관 앞에선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이 아베 총리의 그릇된 역사인식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펼쳤습니다. 제 1인 시위를 통해서 아베 정부의 역사 세탁 시도, 또 과거사 부정, 이 얼마나 한일 양국 관계를 험악하게 만들고 있는지 미국 시민들에게 고발하고 싶습니다. 미 언론의 파상 공세도 거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기사와 사설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게 레드카펫을 깔아줘 한일 간의 긴장은 더욱 고조됐다면서 의회 연설에서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에 대해 일본의 이해와 반성을 재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타임스 등 주요 일간지에는 독일과 일본 사례를 비교하며 과거사 사과를 촉구하는 광고도 실렸습니다. 항의 집회는 이틀간 계속됩니다. 아베 총리가 의회에서 연설을 하는 내일 정점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LA 지역도 오는 5월 1일 아베 총리의 방문에 맞춰서 조직적인 항의 시위가 있을 예정입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군 위안부와 과거사 만행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 집회가 LA에서도 열립니다. D-Day는 아베 일본 총리가 의회 연설을 마치고 LA를 방문하는 다음 달 1일, 시위 집회는 한인회를 중심으로 제한군인의 서부지회와 가주 한미포럼 등 모두 35개 단체에서 300여 명이 참가하는 큰 규모가 예상됩니다. 아베는 인신매매로 지금 탈바꿈해서 역사 왜곡을 하고 있고 사과는커녕 비껴가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모든 동포분들이 다 같이 혼연이 일어나서 역사 왜곡에 대한 사과,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을 수 있도록 그때까지. 특히 일본 총리가 방문하는 LA는 과거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운동의 요람지였던 만큼 더 크고 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선조들의 얼이 담긴 이 땅의 우리 한국인들은 아베 총리가 과거 일본의 전쟁 범죄를 부인하고
물타기를 하려는 노골적 행동에 분노함을 금할 수 없다. 아베 일본 총리는 1일 오전 아시안 소사이어티가 주최하는 경제인 포럼에 참석할 예정인데 시위대는 이에 맞춰 오는 9시 다운타운 퍼싱 스퀘어에 집결한 뒤 행사장인 다운타운 빌트모어 호텔까지 가두 행진을 벌입니다. 가주한미 포럼 측은 이후 커뮤니티 간담회가 예정돼 있는 리틀도쿄 일본 박물관 앞으로 이동해 LA 인권 여성 단체들과 함께 마스크를 쓰고 침묵 시위를 계획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중국과 필리핀 등 타 커뮤니티도 참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이 외치고 있는 이 진실의 입을 막으려는 행위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항의하는 뜻으로 마스크를 쓰고 마스크에 X자를 표시를 해가지고 침묵 시위를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베 총리는 LA 방문 동안 미일 경제인 오찬과 일본계 단체와의 커뮤니티 간담회 그리고 에리카 세티 LA 시장과의 면담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한인 단체들은 일본군 위안부의 참상을 알리는 전단지를 제작하고 에리카 세티 시장에게도 서한을 보내 사안의 중요성을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한인회 측은 오는 금요일 시위에 일반인들의 동참도 호소하고 있으며 당일 오전에는 한인회관 앞에 4대의 버스를 동원해 참가자들의 이동을 도울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구금 중이던 흑인의 사망 사건에 대한 항의가 격화되면서 비상사태가 선포된 볼티모어의 시위 상황이 일단 소강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약탈과 방화를 저지른 시위대를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김한주 특파원입니다. 날이 밝으면서 볼티모어의 시위는 일단 소강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비상사태와 야간 통행 금지령은 계속 발효 중입니다. 주 방위군에 이어 이웃한 뉴저지주 경찰까지 치안 유지를 위해 급파됐습니다. 주정부는 더 이상의 폭력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We're not going to have another repeat of what happened last night. It's not going to happen tonight. 이번 소요 사태로 200명이 체포되고 건물 15채와 차량 144대가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진압 과정에서 경찰 15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6명은 중상입니다. 한인들은 일찌감치 철시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한인 운영업소 10여 곳은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his is so much bigger now than Freddie Gray. And yes, that's an issue too, but now we're battling something else. 오바마 대통령은 약탈과 방화를 저지른 시위대는 폭도라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A handful of people taking advantage of a situation for their own purposes and they need to be treated as criminals. 폭력 사태에 연루된 갱단이 경찰을 습격할 것이라는 첩보가 입수되는 등 상황은 여전히 불안하고 유동적입니다. 90년대 흑인 폭동을 경험한 미국 LA 경찰국은 이미 소속 경관들에게 경보를 발령해 놓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김한주입니다. 네팔의 지진으로 인한 이재민들이 뜬 눈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사망자는 네팔에서만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필사의 구조 노력에 생존자 구조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진의 추가 산사태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용 기자입니다. 네팔 카트만두 시장의 한 건물 안에서 이재민들은 담요 하나만 덮은 채 뜬 눈으로 4번째 밤을 보냈습니다. 현재 집계된 이재민만 45만 4천 명이 넘습니다. And this building is strong than inside our home. That's why we're sleeping here. And the government has not provided any facility for us, not food, not any type of water. 11,000명에 육박하는 부상자를 치료할 시설도 부족합니다. 줄을 서 구급차에서 약을 받아가는 정도입니다. 진앙지인 고르카의 호텔이 무너지는 등 여진의 피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레킹 코스인 근처 시골 마을에서는 산사태가 또다시 발생해 250여 명이 실종됐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급파된 구조대들은 실종자 수색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80시간 만에 잔해 속에서 28살 남성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Both legs are broken and his pulses are also fever, so he might be in shock. He has been under the buildings, I think, for more than 2.5 days. 어제 도착한 우리나라 119 구조대도 오늘부터 본격적인 구호 활동에 들어갑니다. 이번 대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네팔에서만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네팔 정부는 내일까지를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먹을 물도 머물 곳도 없는 시민들은 도시를 떠나는 피난 행렬에 올랐습니다. KBS 뉴스 정용훈입니다.
뉴욕시가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지금보다 90%의 양을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뉴욕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뉴욕시가 쓰레기 배출량을 오는 2030년까지 현재보다 90% 줄이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We have to deal with our waste here and now. And we have to do it in the smartest way, the most resilient way, the way we think is most environmentally appropriate. 시정부가 발표한 쓰레기 제로 계획은 2005년 기준 360만 톤인 뉴욕시의 연간 쓰레기 배출량을 2030년까지 300만 톤 이상 감축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계획에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전면 시행안을 비롯해 쓰레기 재활용 방안 실시, 그리고 시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플라스틱 용기 사용 대폭 감축 등이 포함됩니다. I think adding more items to the recycling list as to what we can recycle is great because the more we can recycle, the more we can save the planet Earth that we live on. 뉴욕시의 쓰레기 양 감축은 어느 정도 실효를 보고 있어 2005년 이후 현재 14%까지 줄어든 상황. 시정부는 쓰레기 제로 계획을 통해 쓰레기의 재활용 방안을 더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eah, I think it's a great idea. You know, the city needs to become more green. You know, it's a great opportunity to make, clean up the city. 사실상 1,0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사는 뉴욕시는 지난 수십 년간 자체 쓰레기를 철도나 바지선을 이용해 사우스캐롤라이나나 버지니아 등 다른 주로 이송해 처리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LG가 뉴욕에서 새 스마트폰 G4 출시 행사를 열었는데요. 기술의 혁신보다 소비자 요구에 최대한 부응한다는 이른바 아날로그적인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은 사상 최대 실적을 냈고요. 삼성도 다시 점유율을 높이는 등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경쟁이 치열합니다. 뉴욕 박에스터 특파원입니다. 무려 3주간의 공정을 거쳐 완성된다는 고급 가죽 커버. 시간이 지날수록 손때가 묻어나는 소재는 아날로그적 향수를 자극합니다. Feels like I'll have a better grip on it. My favorite color right now is the red leather. LG가 새 스마트폰 G4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카메라입니다. 스마트폰 가운데 최저 조리개 값의 최고 색상 구현. 작은 혁신보다 소비자들이 많이 쓰는 기능에 집중한다는 전략입니다. 단순한 기술 자체가 아니고 이것이 고객들에게 어떠한 가치가 있느냐, 또 어떻게 감성을 갖다가 이렇게 충족시키느냐 하는데 기술 역량을 집결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 달 전 출시된 삼성 갤럭시 6가 애플의 아이폰처럼 일체형 배터리, 내장 메모리 등으로 혁신을 내세운 것과 달리 분리형 배터리, 외장 메모리 체제를 유지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전통은 지킨다는 것입니다. 재건을 의미하는 뉴욕 세계무역센터에서 첫 번째 설명회를 연 배경에도 강자들 틈바구니에서 다른 접근으로 시장을 회복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애플과 삼성 두 강자의 대결도 뜨겁습니다. 아이폰 6는 판매 신기록을 갈아치웠고 오늘 발표될 삼성전자 1분기 실적도 갤럭시 판매를 앞세워 반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샤오미와 화웨이도 고급 스마트폰을 출시하는 등 오는 9월 새 아이폰 출시를 앞두고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경쟁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에스터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두고 관망세가 더욱 확산되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67원입니다. 화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